서울의 밤은 유난히 얄궂었다. 빗줄기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서호 주변은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렸다. 매서운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며 냉랭한 기운을 퍼뜨렸고 그 바람에 가슴이 시릴 지경이었다. 민철은 25살의 가드였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를 몰며 고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호숫가 길은 길고 한적했다.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할 뿐이었다. 공원 입구 커브길을 돌던 민철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벤치에 노인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었다. 온몸이 빗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민철은 급히 오토바이를 세웠다. 멀리서 노인을 지켜보았다. 가로등 아래 그의 모습은 더욱 애처로워 보였다. 혹시 쓰러지신 건가? 아니면? 그때 중년 남성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다. 남루 한 우비를 걸치고 있었는데 민철을 보자 소리쳤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괜히 가까이 가지 마. 요즘 세상에 저러다 돈 뜯어내려고 사기치는 거야. 자네 같은 사람은 괜히 오해받으면 큰일 나. 남자의 말에 민철은 움찔했다. 중년 남성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착한 마음은 때론 독이 될 수도 있어. 어서 가던 길 가. 민철은 멋쩍게 웃으며 슬쩍 오토바이를 뒤로 빼려 했다. 하지만 노인의 떨림과 고통스러운 신음은 민철의 발길을 붙잡았다. 안 돼. 그냥 갈 수는 없어. 민철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갈등이 일고 있었다. 민철은 굳은 듯 서 있었다. 오토바이 손잡이를 꽉 잡은 채. 눈은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우리 집은 가난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 아무도 우릴 도와주지 않아. 어머니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어릴 적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아버지는 민철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타인을 돕는 건 절대 헛된 일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내민 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어. 차가운 빗속에서 민철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내가 지금 위험한 일을 하는 건 아닐까? 중년 남성이 다시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민철을 보며 소리쳤다. 내 말 듣고 어서 가. 괜히 착한 마음이 자네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 민철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확고한 의지로 빛났다. 만약 저 노인이 위독하다면 아무도 돕지 않으면 어쩌지? 중년 남성은 비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자네 일이 아니야. 가난하면 자기 몸부터 챙겨야지. 쓸데없이 나서지 말라고. 남자의 말은 칼날처럼 민철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민철은 다시 한번 노인을 바라보았다. 앙상한 몸은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민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돕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더 이상 망설일 틈이 없었다. 민철은 우비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고 오토바이에 태웠다. 중년 남성은 민철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착한 척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후회할 날이 올 거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길은 미끄러웠다. 민철은 오토바이를 몰면서도 노심초사했다. 노인이 자신의 어깨에 기대왔기에 그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제발, 내가 잘못한 선택이 아니기를. 병원에 도착한 민철은 응급치료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것에 당황했다.
그는 주저하다가 결국 동생의 학비로 모아둔 돈을 모두 쓰기로 결심했다.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지. 복잡한 심정으로 간호사에게 말했다. 병원을 나서기 전 민철은 연락처를 남겼다. 노인의 가족들이 연락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그는 뒤돌아섰다. 알 수 없는 상실감과 안도감이 섞여 있는 발걸음이었다. 민철은 흠뻑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서 그는 자문했다. 그래도 난 옳은 일을 한 거야. 저 노인이 살았다면 난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한편 노인 아니 원룡그룹의 회장인 구태진은 정신을 차렸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간호사가 자신을 구한 젊은이에 대해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그를 찾아야 해. 꼭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민철은 빗속을 뚫고 느릿느릿 집으로 향했다. 축축한 옷이 그의 앙상한 몸에 달라붙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찬바람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을 휘돌았다. 그의 집은 그 허름한 건물 구석에 있었다. 낡은 등유 램프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곳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 이정숙 씨가 낡은 옷을 꿰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로 가득했고 주름진 이마는 지난 세월의 고생을 말해주는 듯했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작은 소음에도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민철아,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아들의 젖은 모습을 본 어머니는 바느질을 멈추고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또 무슨 일이야? 얼굴만 봐도 알겠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왜 이렇게 젖었어? 민철은 당황하며 불안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벌떡 일어섰다. 화가 난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내가 모아둔 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다 썼다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데. 그 돈은 동생 학비였잖아. 어머니의 비난에 민철은 답답함을 느꼈다. 엄마, 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사람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예요. 민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울면서 야단쳤다. 오라. 그 오름이 동생 밥 먹여주니. 이 집세는 어쩔 거야. 당장 내일 먹을 밥은 어디서 구할 거니. 어머니의 꾸중 소리에 동생 민재가 잠에서 깨어 문을 열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형 좀 그만 혼내세요. 형은 늘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잖아요. 형에게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정숙은 민재를 노려보았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집이 곧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니? 돈 없으면 이 집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니? 민철은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나 옳았기에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민재가 배를 움켜쥐며 창백한 얼굴로 쓰러졌다. 민철은 깜짝 놀라 동생에게 달려갔다. 민재야. 왜 그래?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저녁부터 배가 아팠는데 엄마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민재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운 열기에 민철은 곧바로 동생을 업고 밖으로 나갔다. 택시를 잡아 밤늦게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진찰을 마친 의사는 말했다.
급성 맹장염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일단 선납금으로 2천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민철은 말을 잃고 주저앉았다. 어머니도 멍하니 눈물을 글썽였다. 이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천만 원. 지금 어디서 구할 수 있니? 내가 돈 다 써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민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어머니의 절망에 찬 눈빛을 참아볼 수가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민철은 병원 곳곳을 뛰어다니며 돈을 빌리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뿐이었다. 너는 가난하잖아.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니? 전에 빌려간 돈도 못 갚았잖아. 또 돈 빌리러 왔니? 어머니도 절망에 빠져 약국을 찾아다니며 진료비 분할 납부를 부탁했지만 매번 냉정하게 거절당했다. 민철은 대합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이정숙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눈을 붉히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민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민철은 머리를 숙였다. 절망 속에서 흐느꼈다. 그때 민철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예전에 간호사에게 받았던 연락처였다. 자신이 구했던 노인의 가족 연락처. 손을 떨면서 그는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저는 구태진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민철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난번에 회장님은 병원에 모셔다 드린 사람입니다. 동생이 지금 위독해서 수술해야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쪽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수술비가 모두 납부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민철은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게 된 것에 복잡한 심경이었다. 민재는 수술실로 옮겨졌고 민철은 복도에 홀로 남았다.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다. 결국 내 행동 때문에 가족이 남들에게 고개 숙여야 했잖아. 민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마음속에서 묻고 또 물었다.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걸까? 민철은 병원 집중치료실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재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이정숙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냉랭한 표정으로 민철을 바라보았다. 둘 사이에는 마치 끊어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로 그때 민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었다. 민철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저는 구태진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분명하면서도 침착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회장님이 계신 병원으로 와 주실 수 있습니까? 민철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 빚을 진 노인이 자신을 찾을 줄은 예상 못했다. 혼란스러움과 의구심이 섞여 마음이 복잡했다.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민철은 어지러운 마음을 숨기며 짧게 답했다. 그는 병원을 나서며 어머니를 돌아봤다. 이정숙은 화가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또 무슨 일이야? 남을 도왔더니 이제는 폐를 끼치려고 찾아왔나 보지.
제발 가족이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게 해줘. 민철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민철은 구태진 회장의 비서 안내를 받으며 서울 도심에 있는 최고급 병원으로 향했다. 민재가 수술받았던 비좁은 병원과는 달리 모든 시설이 깨끗하고 편리했으며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철은 그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느꼈다. 그는 구태진 회장이 입원한 병실로 들어갔다. 회장은 민철을 보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젊은이, 내 생명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네. 민철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구태진은 손짓으로 민철을 침대 옆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따스한 눈빛으로 물었다. 자네.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왜 날 도와준 건가? 민철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돕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힘들더라도 옳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구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요즘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은 흔치 않지. 하지만 착한 마음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닐세. 민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질문이 구태진 회장의 시험임을 모른 채 그는 순수함으로 대답했다. 구태진 회장은 비서에게 민철의 가정 형편에 대해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곧 비서는 민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동생이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했다. 구태진은 감동한 표정으로 민철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도왔네? 하지만 자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보니까 그냥 모른 척할 수 없네?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네? 민철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고 돕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구태진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비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네. 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구태진은 갑자기 물었다. 혹시 자네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 민철은 당황하며 멈춰 섰다.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잘 모릅니다. 어머니께서는 성실한 분이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으려는 듯했다. 민철이 병실을 나서자 구태진 회장은 비서를 불렀다. 민철의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주시오. 그가 어쩌면 내가 오랫동안 찾던 사람일지도 모르네? 돌아가는 길, 민철은 만남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구태진 회장은 누구일까? 왜 아버지에 대해 물었을까? 미스터리로 가득한 질문이 민철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한편 병원에서는 구태진 회장이 민철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구태진 회장과의 만남 이후 민철은 원룡그룹에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였다. 이것이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 민철은 자신에게 질문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 자리가 내게 어울리는 곳일까? 다음 날 아침, 민철은 원룡그룹 본사 건물에 들어섰다. 유리 외벽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웅장한 건물은 서울 중심에 우뚝 서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작은 먼지처럼 느껴졌다. 그는 낡았지만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다. 직원들의 세련된 모습과는 대조되었고, 그는 어색함을 지울 수 없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민철은 애써 담담하게 걸었다. 경력 많은 직원이자 민철의 안내를 맡은 박흥수 씨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새로 오셨습니까? 걱정 마세요. 천천히 적응하면 됩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이니까요. 반면 구태진 회장의 조카인 재정부 팀장 박덕남은 처음부터 민철에게 냉담하게 대했다. 박덕남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철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다. 경비 출신이 여기서 일하게 됐네?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여기 아무나 버티는 곳은 아니니까? 그의 말은 민철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다. 민철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절대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민철의 첫 번째 업무는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그는 이전에도 해본 일이라 크게 낯설지는 않았다. 하지만 원룡그룹의 시스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민철은 온종일 일에 매달렸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해졌고 몸은 지쳐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덕남은 민철을 괴롭히려고 기회를 노렸다. 오후, 박덕남은 창고 앞을 지나며 큰 소리로 명령했다. 이 중요한 물품 목록을 확인해봐. 실수하면 안 돼. 알았나? 민철은 복잡한 업무 절차에 혼란스러워했다. 박덕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철을 깎아내렸다. 저런 사람을 데려왔으니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저런 사람은 경험이 없어서 쓸모가 없어. 주변 직원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박흥수는 조용히 민철을 옹호했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에게도 시간을 주세요. 박덕남은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민철을 더욱 힘들게 할 궁리를 했다. 저녁, 박덕남은 일부러 민철에게 복잡한 지시를 남겼다. 그에게 다음 날 아침까지 모든 물건을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민철은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창고에 남아서 지시된 임무를 수행했다. 어두컴컴한 창고에는 민철과 희미한 등불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젊은 직원 강민호가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다. 수고가 많네. 사실 검수를 대충 넘기면 편해. 다들 그렇게 시간 아끼거든.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처음부터 잘못하고 싶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요. 하지만 저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강민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떠났다. 민철은 밤늦도록 일을 했다. 그의 눈은 피로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끈기를 잃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박덕남은 검사 결과에서 작은 오류를 발견했다. 그 오류는 민철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는 민철을 불러세워 모든 직원 앞에서 질책했다. 이걸 보라고. 이래서 아마추어는 안 된다니까. 이러고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더 큰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 박흥수는 옆에서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그건 작은 실수고. 민철 씨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나무라지 마십시오. 박덕남은 코웃음을 쳤다. 여기서는 실패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의 말은 칼날처럼 민철의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스스로 다짐했다.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겠어.
그날 저녁, 민철은 구태진 회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회장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첫날은 어땠나? 힘들었지. 민철은 피곤함을 감추려고 했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구태진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힘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네? 하지만 인내심만이 자네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전화가 끝나기 전에 구태진은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박덕남을 조심하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 구태진의 말에 민철은 다시 한번 고민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철은 좁은 고시원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고된 업무에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의 눈은 결연한 의지로 빛났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꼭 극복할 거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민재를 위해서라도. 민철이 원룡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재고 관리 일에는 점점 익숙해졌지만 따가운 시선과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는 여전했다. 박덕남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민철을 괴롭혔다. 민철은 이곳에서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아침, 민철은 평소보다 일찍 창고에 도착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이상한 김새를 느꼈다. 창고 문이 제대로 잠겨있지 않았고 중요한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물품이 사라진 흔적도 보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민철은 즉시 창고 관리자와 박덕남에게 보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박덕남은 창고를 둘러보더니 싸늘한 눈빛으로 민철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담당자였지? 도대체 어떻게 이랬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고의로 저지른 겁니다. 민철은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박덕남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증명해봐. 하지만 자네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거야. 실력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동료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민철은 고립된 기분을 느꼈다. 그의 옆에 있던 박흥수만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밤늦도록 근무를 했다. 그의 눈은 피로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끈기를 잃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박덕남은 검사 결과에서 작은 오류를 발견했다. 그 오류는 민철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는 민철을 불러세워 모든 직원 앞에서 질책했다. 이걸 보라고. 이래서 아마추어는 안 된다니까. 이러고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더 큰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 박흥수는 옆에서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그건 작은 실수고. 민철 씨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나무라지 마십시오. 박덕남은 코웃음을 쳤다. 여기서는 실패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의 말은 칼날처럼 민철의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스스로 다짐했다.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겠어. 그날 저녁, 민철은 구태진 회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회장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첫날은 어땠나? 힘들었지. 민철은 피곤함을 감추려고 했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구태진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힘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네?
하지만 인내심만이 자네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전화가 끝나기 전에 구태진은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박덕남을 조심하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 구태진의 말에 민철은 다시 한번 고민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철은 좁은 고시원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고된 업무에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의 눈은 결연한 의지로 빛났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꼭 극복할 거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민재를 위해서라도. 그 후 민철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 손실이 한두 번이 아니며 점점 늘어나는 수법임을 알아챘다. 그뿐만 아니라 박덕남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했다. 민철은 이 사실을 늦지 않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민철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다. 만약 계속 조사하면 위험해질 것이다.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라. 민철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지? 이건 경고일까? 아니면 협박일까?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민철은 마음을 다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고. 민철은 혼자 방에 앉아 아버지의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그는 아버지의 메모에서 오래된 진실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부정부패를 고발하려 했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민철은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을 감지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물러설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한편 박덕남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웠다. 그는 민철을 침묵시키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한다. 진실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어도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다. 민철의 정의로운 행동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민철은 그날 밤 홀로 책상에 앉아 밤늦도록 아버지의 자료를 읽었다. 그의 눈은 번뜩였고 밤은 깊어졌다. 아버지의 삶과 원룡그룹의 어두운 그림자가 민철의 가슴을 짓눌렀다. 드디어 모든 실마리가 풀렸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저는 원룡그룹에 있었던 직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민철은 약속 장소에서 의문의 남자를 만났다. 남자는 구태진 회장의 오래전 비서이자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남자는 한 권의 수첩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은 당신 아버지의 수첩입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비리와 사건의 전말이 적혀 있습니다. 민철은 수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수첩에는 15년 전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15년 전 그의 아버지는 회사의 부정부패를 밝히려고 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산되고 그는 의문의 사고를 당해 죽었다. 수첩에는 사건의 배경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철은 분노와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다음 날, 민철은 수첩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드디어 민철과 박덕남의 최종 결전이 시작된 것이다. 민철은 구태진 회장을 비롯한 원룡그룹 임원진 앞에서 아버지의 수첩과 함께 관련 증거들을 공개했다. 박덕남이 저지른 비리와 음모, 그리고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렀던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덕남은 발뺌하려 했지만 민철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박덕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내가 어떻게, 절망감에 휩싸인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구태진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덕남을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다. 자네는 이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덕남은 억울하다는 듯이 반박했지만 그의 말은 헛된 울림일 뿐이었다. 결국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민철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슬픔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철은 옥상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야 모든 것을 밝혀냈어요. 억울함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민철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다시 회사에 출근했다. 임원회의에서 구태진 회장은 민철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의 능력과 신념을 인정하며 원룡그룹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다. 민철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민철은 아버지의 수첩을 품에 안고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정의를 제가 이룰 겁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넘실거렸다. 구태진 회장은 민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신뢰와 함께 자긍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철에게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민철은 원룡그룹에서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불의에 맞서는 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는 강한 의지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어쩌면 그의 험난했던 여정을 비추는 한 줄기 햇빛이 될 것이다. 민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민철은 혼자 남아서 다시 아버지의 자료들을 읽었다.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시오. 당신의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위험해질 겁니다. 민철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방해하는 걸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하필 나였을까? 민철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들었다. 거기에 적혀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읽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할지라도 정의의 빛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 민철은 수첩을 꽉 쥐었다.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철은 굳게 결심했다.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비록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어느덧 밤이 깊어졌다.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했던 민철은 결국 고시원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동생의 치료비와 어머니의 생활비가 걱정됐고 앞으로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모든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고 불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했다. 민철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두려움과 고독 속에서도 그는 굳건히 일어서리라고. 그것이 그의 삶을 굽힐 수 없는 이유였기에.